자, 저희가 뷰를, 그러니까 UI를 그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서 자, UI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운 거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 타임리프나 JSP를 이용한 방식. 자, 그 다음에 리액트나 뭐 넥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뷰 같은 경우는 뭐 넉스트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스벨트는 스벨트 킷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비슷한 관계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애들, 요즘 앵귤러보다는 스벨트가 좀 더 3대장에 좀 가까워 끼워져 있는 느낌이어서, 아무튼 이런 형태의 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 부트 서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스프링 부트로 앱 만들기 한다 치면 타임리프 UI를 채택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타임리프 형태,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리액트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 두 가지로. 그래서 타임리프를 위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있을 거고, 리액트 구조나 이제 이런 구조를 위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현정님, 이 둘 중에,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자, 백엔드 입장에서 뭐가 더 개발하기 쉬울까요? 자, 1번이 더 쉬울까요? 2번이 더 쉬울까요? 백엔드 입장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모던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리액트가 막 도입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백엔드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백엔드 입장에서는 요게 모던한 방식이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있고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번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번은 애초에 UI를 백엔드에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타임리프나 JSP를 쓰면 저희가 매번 뭐 타임리프 문법이나 뭐 JS 문법을 써서 HTML 파일은 뭐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다 쳤을 때, 뭐 AI가 해줬건 아니면 퍼블리셔라는 그런 직군에서 해줬건, 아무튼 뭐 만들어줬을 때 그거를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입힙니다. 데이터를 이제 JSP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좀 컨버팅을 해서 뷰단을 백엔드 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형태는 API 형태로 바뀌어서 스프링 부트 백엔드 관리자는 데이터만 딱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액트 담당자가 뷰단을 다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업무를 1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타일이나 뭐 HTML은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2번은 애초에 프론트가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죠.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이제 나눠서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내가 100 중에 뭐 디자인, 퍼블리싱,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마크업이나 이런 HTML이나 스타일, CSS 이런 작업을 하는 걸, 스크립트를 뺀 나머지 작업들을 보통 퍼블리싱이라 하는데,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 플러스 퍼블리싱까지 해서 웹 서비스에서 한 20%를 뭐 개발 쪽에서 개발로 봤을 때, 전체 풀스택 개발로 봤을 때 한 20%나 10% 20%를 누군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였다면, 2번은 절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부터 해서 내 풀스택 스택에서 보면 프론트 쪽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가져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고객은 사용자는 이게 전달을 받을 때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두 가지 형태로 넘겨줄 수 있어요. 뭐 고객이라기보다는, 자, 뭐 이런 형태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도 넘겨줄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에 넘겨주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HTML에서 파일이나 데이터들까지 전부 다 받아서 뷰까지 다 그려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방식은
자, 스프링 부트가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있고, 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컨트롤러 뷰 뭐 이런 애들 있겠죠? 그리고 뭐 DB도 있을 거고, 서버 안에. 그리고 이게 이제 서버예요. 자,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있다 치면, 자, 이게 스프링 부트고, 자, 이게 DB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 뭐 서비스 레포지토리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뭐 필터 뭐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럼 요청 들어갔을 때, 자, 1번 방식, 자, 기존의 저희 타임리프나 JS 방식은 어떻게 처리돼요? 요청이 들어오면 다 뭐 처리하고 이렇게 요 방식대로 그 단방향으로 간다 했죠. 그럼 컨트롤러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내부적으로 뭘 한다고요? 타임리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타임리프 쪽에 뭐 데이터나 이런 거 그 템플릿 엔진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그려내고, 그려서 HTML로 떨어뜨린 거를 컨트롤러가 전달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로 바로 보내주죠. 클라이언트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방식으로 전달을 받아요. 자, 근데 2번 방식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냐? 자, 여기서 스프링 부트는 자, 타임리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클라이언트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론트 서버로 보냅니다. 자, 이거 내부적인 구조는 그냥 추상화 시킬게요. 프론트 서버로, 그러니까 백엔드라는 것은 이쪽이고요. 프론트엔드는 이쪽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사실 여기 요렇게 개발하던 시절에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냥 개발자라고 했어요. 뭐 풀스택이라고도 하진 않았고 그냥 서버 개발자, 약간 요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 전문 직군이 나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디한테 요청을 보낸다? 프론트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프론트 서버 쪽에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얘가 지금 어떤 요청을 했구나, 이걸 서버 쪽에서 그 구현을 했으면 그 요청에 맞춰서 API 서버인 백엔드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프론트 서버에 보내주냐, 응답을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던 일을 프론트 서버가 가져갔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 입장에서는 백엔드 그 비즈니스 로직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뷰 로직은, 그러니까 뷰 로직이라기보다 HTML 코드나 혹은 타임리프 기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현의 난이도가 2번이 더 쉽습니다. 2번이 더 쉽고, 그러면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서는 백엔드에서 이전에 처리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이제 스타일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 뭐 고객 대응에서 API 요청 시에 뭐 응답 처리하고 데이터 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뿌려줄지, 데이터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거의 요런 구조에 대한, 자, 그럼 2번을 그럼 왜 지금 최근에 모던하게 쓰냐, 요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예전에는 애초에 웹 서비스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웹 서비스를 그냥 통째로 그냥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다음 시절에는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앱 개발도 굉장한 붐이 일었죠. 자, 그럼 백엔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떨어뜨려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전에는 내가 뷰랑 결합도가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이거를 앱 개발을 따로 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앱 개발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웹 개발 서버를, 그러니까 웹 개발에서 도입했던 이런 백엔드 로직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API 서버화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API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서버 형태의 스펙, API 그 인터페이스 스펙을 명세만 잘 해두시면 앱 개발에서도 이 API 서버를 쓸 수 있는 거죠. 데이터만 보내주니까. 왜냐면 뷰따는 프론트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라고 해서 제가 웹 개발만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개발자를 보통 합니다. 앱 개발을. 그러니까 네이티브 개발자들도 개발자 쪽에서도 이 API 데이터만 받아오면 되니까, 받아와서 여기서 어떻게 그려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 이 서버를 나중에 이제 프론트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더라도 API 서버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 입장에서는 API를 어떻게 보내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REST API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요청을 보내면 딱 그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REST API를 하고, 아무튼 요 2번이 REST API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근데 참고로 고객은 결론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받아야 되잖아요. 고객이 제이슨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프론트에서 처리를 하고, 프론트 쪽에서 이런 그 뷰단을 그려주는 것들은 따로 이제 관리를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프론트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API 서버를 분리를 시켜두면, 원래는 내가 이제 새로운 UI로 뭔가 개발을 다시 시작한다 이러면 보통은 통째로 그냥 다시 개발했어요. 뭐 스프링부트에서 뷰단만 다시 걷어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왜냐면 그 결합도가 높잖아요. 템플릿 엔진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자바 코드 들어가 있고, 뭐 if 문도 태우고, 저희가 타임리프 쪽에서 if문, 뭐 반복문 이런 거 쓸 수 있고, JSP도 마찬가지고, 그런 템플릿 문법 안에서 뭔가 처리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프론트엔드를 이전에는 뭐 JSP로 했다가 타임리프로 넘어온다 이러면 거의 다시 만드는 수준을 했다면, 이제는 뭐 리액트 했다가 내가 뷰로 넘어간다 이러면 스프링부트 서버는 그대로 두고 그냥 프론트엔드 서버만 뷰단에 맞춰서 API 서버 그냥 재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또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저희는 일단은 REST API를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